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2학기를 대비해서 제가 계속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5, 6학년, 고학년 친구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어떤 것을 배우는지, 특히 어떤 영역을 어려워하는지,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과목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5, 6학년은 학습 난이도가 중학년과 엄청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교과서는 국어를 제외하고는 검정교과서라서 각 출판사가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교육과정은 같기 때문에 내용 요소는 같다는 거, 그거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먼저 국어예요. 국어는 제가 대표적인 도구교과라서 모든 과목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 중에서 특히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과목이라는 것. 그럼 5학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5학년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그리고 높임 대상과의 호응, 시간과의 호응,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와 같은 문법 영역이 나오는데 정답을 찾는 것을 넘어서 호응이 왜 안 맞는지 설명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글쓰기를 단순히 공책이나 교과서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글쓰기를 하게 되거든요. 사진, 영상, PPT 이런 주제에 가장 전달력이 있을 만한 매체를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글쓰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이들이 매체 자체를 다루는 것이 어려워서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너무 기능에 서툴다면 조금 익혀두면 좋겠죠. 그리고 제시되는 글도 비판적 읽기가 가능한 논설문 형식 많아지고요. 그 글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고 말하는 수업도 많아집니다. 3, 4학년 때 간추리기를 배웠다면 처음, 가운데, 끝 구조, 여기에 비교, 대조, 열거, 분류, 분석 이런 글의 구조에 따른 요약하기도 배우거든요. 우리 아이들 어려워하겠죠. 자, 이번에는 6학년입니다. 6학년 때 다양한 관용 표현을 배우거든요. 어휘의 한 요소인 관용 표현도 지금부터 많이 익혀두면 좋겠죠. 그리고 긴 논설문을 읽고 짜임에 맞게 내용을 정리한 뒤에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평가도 해보고 내 의견을 말하는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이런 구조적인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설득력 있는 근거를 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막 대충 때우는 친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매체를 활용합니다. 이때 많은 아이들이 영상 자료를 주로 활용을 많이 해요. 앞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런 학습은 훨씬 더 많아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국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5, 6학년 언니 오빠들은 비판적 읽기 그리고 토론 많아지죠. 이런 비판적 읽기와 토론에 능숙해지려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주제로 밥상머리 토론, 가족들과 함께 해보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 밥상 앞에서 토론이라니 먹던 밥이 체하진 않을까? 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됩니다. 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해? 비슷한 사례도 있을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론이죠. 자, 그리고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또 하나 다른 추천드리는 학습은 다양한 매체의 기능을 좀 익혀두는 거예요. 자, 이제는 쓰기의 도구가 엄청 다양해졌죠. 종이에 연필로 글을 쓰는 시대는 이제 좀 넘어섰어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글쓰기를 하거든요. PPT, 영상 제작, 또 사진과 기사를 결합한 형태, 그래프나 도표 등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아이들이 틈틈이 익힐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국어 시간에 남다른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자, 다음은 수학입니다. 제가 수학은 나선형 교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선수 개념을 모르면 현행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구멍이 조금 나 있으면 이걸 메우지 않는 이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구멍의 크기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구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수포자다 라는 설명까지 앞의 영상에서 계속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5, 6학년 형아들은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는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는 영역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학년 친구들은 분수의 곱셈 그리고 소수의 곱셈, 도형의 대칭 중에서도 점대칭 도형 그리고 소수의 연산에서 소수점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굉장히 어려워해요. 자, 6학년 친구
친구들은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이 나오는데 어려워합니다. 만약에 풀 수 있더라도 왜 역수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이 원리는 모른 채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안 돼요. 답 맞다고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자, 비례식과 비례배분 정말 어려워합니다. 특히 비율의 개념이 흔들린다는 건 분수의 개념부터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원의 넓이 그리고 원주율을 알긴 하는데 아이들 막 파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 이 영역이 나오게 되면 특히 가정에서 잘 알고 넘어가는지 그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아이들 수학 결손, 학습 결손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이 어려운 개념을 잘 알고 있다면 이 현행 개념의 응용 문제도 잘 푸는지 더 나아가서 약간의 심한 문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고학년이거든요. 심한 문제, 약간 어려운 문제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 티가 나거든요. 손도 안 대려고 하거든요. 그냥 무작정 별표만 막 치고 있어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어쨌든 본인 힘으로 어려운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본 경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학년은 이 개념 학습에서 동시에 어느 정도의 응용 문제 꼭 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 응용 문제라고 하는 것은 수학 교과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원 마무리 문제 있죠. 그 문제 중에서 요 끝쯤에 나오는 한두 문제, 요 정도가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는 거뜬히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좀 많이 컸다고 공부의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시는 부모님들 가끔 계신데요. 물론 공부의 주도권 아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 부모님이 종종 확인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도록 매 단원 끝날 때쯤은 꼭꼭 교과서 확인, 요 정도 수준은 잘 하고 넘어가는지 점검해 주셔야 돼요. 교과서만 보셔도 잘 따라오고 있는지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은 사회입니다. 자, 이제 5학년 친구들은 충격의 한 학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역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역사만 배웁니다. 우리나라의 고조선부터 6.25까지 현대사를 제외한 모든 역사를 다 한 번에 훑을 예정이거든요. 정말 놀랍죠? 자, 6학년 언니 오빠들은 대륙과 각 국가별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지구촌으로 확장되거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고학년들은 서사로 된 역사책, 즉 시대 순으로 정리된 역사책 교과 공부랑 꼭 병행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많은 내용을 교과서에 다 담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 상황적인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서사 중심의 역사책 한번 접해본 경험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 지구촌,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지금의 시사상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세계 뉴스, 시사상식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과서에 보시면 단원마다 개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정리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개념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매 단원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과학이에요. 과학도 사회처럼 내용 교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이 요소가 학년별로 또 학교 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반복되고 심화된다는 계열적 특성이 굉장히 뚜렷한 과목이 과학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배울까요? 5학년은 생태계를 생물과 비생물의 요소로 분류하는 것, 습도, 기압, 바람, 계절과 같은 날씨의 요소, 물체의 움직임인 속도, 산과 연기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6학년은 전기와 자기, 직렬, 병렬 이런 것들 배우면서 또 약간의 어려움을 겪겠죠. 그리고 태양의 남중고도, 계절의 변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 어려워합니다. 연소와 소화의 조건,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의 변화 등을 배울 거고요.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기본적인 과학적 탐구 기능, 관찰 측정 예상, 가설 설정, 자료 해석 이런 기능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아니,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 학교에서 다 배우거든요. 이 1년의 실험 보고서 양식의 형식 애들이 익히거든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 과정을 서술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1년의
일련의 형식을 아이들이 좀 잘 익히고 있는지, 만약에 실험 관찰을 봤는데 너무 빈칸이 많아.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잘 돼 있거든요. 전자저작물 보시면 영상 자료로 너무 그 과정 잘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번 2학기에는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실험 관찰에는 그 일련의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서술하는 방식 차근차근 안내되어 있으니까 그것대로 쓰면 돼요. 근데 아이들 쓰기 싫어하죠. 안 써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실험만 실컷 하고 정리하지 않는 습관, 이번 2학기에는 고쳐야 돼요. 정리를 해야 그 실험이 본인께 돼요. 아니면 재미있는 놀이밖에 안 돼요.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글쓰기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제 고학년쯤 됐으면 술술 써내려 갈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이라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국수사과 과목별로 꼼꼼하게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 결손이 생길까봐, 이 결손이 생긴지도 모르고 아이들 학년 올라갈까봐, 그러면 아이들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 하고 있겠거니 라고만 믿고 계시지 마시고 종종 한번 잘 챙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교과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꾸 안 들고 오면 이렇게 사이트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단원 마무리 활동 빈칸 별로 없고 문제 수도 적으니까 이 부분만이라도 다른 출판사 교과서 병행해서 활용해 보시면 아마 큰 도움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